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일요일 아침 이제 딱 9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이 그동안 해킹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해킹을 당하는 바람에 지난 18일부터 어제까지 열흘에 걸쳐서 제가 제대로 방송을 못 해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연락을 해오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애국 시민 세력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이러한 해킹 세력을 반드시 이겨내야만 합니다. 저도 이 해킹 세력을 찾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애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굳게 손에 손을 잡고 이런 해킹 세력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방송할 수 있도록 새롭게 구독과 추천 그리고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 지인들에게 제 방송 링크를 걸어서 많이 전파해 주시면 이런 해킹 세력이 다시는 저와 같은 약자의 유튜버에 도전을 해오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이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된다. 이런데 지금 강력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도 어제도 우리 서초구의 서리풀 축제가 어제 끝나는 날이에요.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진보 좌파 사람들은요, 제 명함을 아래로 훑어보고서 돌려주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꽂아주면서 반발해요. 그런데 자유우파를 자칭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하게 결집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굳히고 있고 그 필요성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한 얘기도 이제 하나가 좀 되죠. 하나로 뭉쳐라. 다 끌어안고 가라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3당 신당 창당을 결심했다. 이 뉴스가 지금 검색 랭킹 1, 2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별로 저는 이런 유승민 같은 의원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하나는 제가 개인적인 감정 차원에서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보수주의를 분열시키고 대통령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탄핵이라고 하는 극단적 정치적 상황을 맞게 하는 장본인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인 반성을 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의 길을 정치적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 대통합의 길로 들어서든가 아니면 다음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서 자중을 하든가, 저는 둘밖에 해야 할 길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도 정치 지역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훨씬 정치 경험이 많아요. 저는 공직만 33년 했으니까. 그러면 저보다 정치적으로는 구단 900단일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의 흐름을 외면하는 정치인은 다음 총선에서 그런 정당은 절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정치인, 그동안 2년 동안 보여준 게 탄핵 국면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뛰쳐나갔고, 그동안에 또 그 정체불명의 안철수 계열과 합당을 해가지고 정치적 지분과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 창달에만 몰두해가지고 2년간 실패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3당을 만들겠다. 만들겠다고 한 발언이 바로 28일날 있었던 젊은 의사 포럼을 통해서 공개 강연을 통해서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은 창당을 확실하게 결심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개석상의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창당 후에 보여드린 게 없다. 보여드린 게 왜 없습니까? 분열을 보여줬잖아요. 분열. 그렇지 않습니까? 분열 이상 나쁜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 뭐가 있습니까? 분열을 보여준 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지 않고 이렇게 제3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으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치 단결해갖고 내년 총선 때 유승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합집산에 자신의 정치적 개인적 이임에만 몰두하고 대한민국 보수정치라고 하는 큰 틀의 정치를 바로 세워서 재집권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서 대한민국을 55만 불의 소득국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이 보장되는 세계 최강의 국가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과 희생, 봉사정신이 갖지 않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실패한 정치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게 없다라고 하는 표현도 맞지 않은 표현이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이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결심의 행동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제3당 신당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심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보수 대통합, 우리 국민 애국시민 여러분들이 지향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결심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 이미 28일 날 이런 강의를 통해서 당당하게 밝혔지 않습니까? 고개를 숙여야죠. 무슨 개혁 보수를 지금 주창할 때입니까? 2년간 개혁 보수 주창해서 나온 게 뭡니까? 분열 정치, 그리고 자기 이익만을 위한 정치 밖에는 보여준 게 없잖아요. 뭘 개혁했어요? 뭘 새롭게 보여줬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하루 전날 공개 포럼 특강이 있기 하루 전날 27일 날 의원총회를 10여 명이 소집했어요. 이 의원총회는 비당권파 유승민계 의원 8명, 그리고 안철수계가 7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제3당 창당을 논의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유승민 의원의 주변에서도 제3당 창당의 마음을 이미 굳혔고 시기와 절차와 방식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개인적으로도 구제불능의 정치의 길로 빠져들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정치의 틀에서 보면 보수 정치의 부활을, 보수 정당의 재집권의 기회를 또 망가뜨리는 나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왜냐? 지금 동기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동의는 바로 선거법 개정 협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다시피 패스트 트랙에 태워진 법안이 뭡니까? 선거법이잖아요. 선거법이 지금 밀어붙여갖고 정부 여당의 민주당과 제2중대, 3중대들이 같이 합세해서 이거를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 성공을 하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내년 21대 총선에부터 적용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제3당 꼬마 정당들이 많은 이익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제2중대를 자처하면서 지금 날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국 사태를 두고서도 이 선거법 협상에 불리할까 봐서 조국을 옹호하고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젊은이들이 돌아서니까 후회한다. 이렇게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정의당인데, 좌파 정당만이 아니고 우파, 헷갈리는 우파 정당 안에서 유승민 같은 사람이 똑같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을 걸고 그런 환상에 빠져가지고 지금 제3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저는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현재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걸 보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중도층이 한편은 오른쪽으로 갔다 한편으로는 왼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스윙 보터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회주의자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이게 개혁보수를 걸면 무슨 개혁보수, 말로만 개혁보수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혁신하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만들고 있고 이미 민보를 통해서 경제 대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곧 안보 전략의 대안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여러분들께 공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개혁 보수를 내세워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보여준 게 뭡니까? 분열 정치만을 보여줬잖아요. 자기 정치만 하겠다는 것을 다 보여줬어요. 뭘 새롭게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개혁 보수라는 이름하에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잡지 못하고 있는 스윙보터 계층, 즉 중도층을 자기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착각과 환상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 큰 이유로 내 정치적인 욕심을 배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정부 여당의 독선, 조국 사태에서 여실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이중적 위선자들의 국정운영,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정권, 그리고 헌법 개정할 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슬쩍 빼려다가 얻어 걸리니까 다시 꼬리를 내린 이러한 정체불명의 정책과 그리고 지향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러한 민주당의 독재 성격의 국정 운영에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단 하나밖에 없다. 개혁 보수든 중도 보수든 범보수 계층, 우리 애국 시민 세력이 모두가 하나가 돼서 뭉쳐야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런 사람과 이런 정당은 반드시 심판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시킨다면 손학규 대표가 본래 지난 재보궐선거 때 추석 때까지 10%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대표직을 내놓겠다 했는데 이 양반도 노욕에 사로차가지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비당권파가 몰아내려고 해도 몰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바른미래당하고는 큰 집에서 뛰쳐나오자 이런 판단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분명히 제가 매일같이 출연하는 신의 한수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방송했어요. 추석 전까지 10% 절대 불가능한다. 손학규는 더 망신당하지 말고 내려와라 했는데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5%대 정당이 정체불명의 정당이라고 우리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지지해 주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그런데 노욕에 꽉 찬 손학규가 물러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유승민이가 뛰쳐나와서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또다시 기여하는 것이다. 탄핵을 통해서 우리 보수주의가 얼마만큼 그야말로 기울어졌습니까? 그야말로 보수주의가 설 수 있는 땅을 허무는데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 유승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러한 실패의 산 증인인, 실패의 창조자인 유승민을 제3당 신당 창당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끌어나가고 있는 보수 대통합의 물결에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 자유한국당이 통합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애국시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확실하게 밀어주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이러한 철새 정치인 절대 용납해서는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해킹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제가 21만 이제 6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씩만 초대해 주신다면, 새로운 구독자로 초대해 주신다면 제가 해킹 세력으로부터 당한 이 서론과 이 분노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빠른 뉴스, 정확한 뉴스, 깊이 있는 뉴스 분석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지향점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는 점이 많지만 더 잠 안 자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디 제가 해킹 세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새로운 구독자를 모시는데 시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서초갑 모든 반포동입니다. 반포 본동 1, 2, 3, 4동 그리고 잠원동,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방배 본동과 1동 4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수역이 있는데 내방역, 방배역까지가 제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계신 지인들이 있으면 제 방송을 이미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수고스럽더라도 많이 전파해서 내년 총선에서 현 정권이 반드시 심판을 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선상으로는 저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호소해도 선거법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온라인 선거는 지금도 저에게 지지해 주십시오. 저를 뽑아주셔야 다음 총선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문정권의 독점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카톡으로 저를 지지하는 모임을 많이 결성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온라인 선상으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뜨거운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킹의 그러한 위기, 해킹으로 받은 압박과 서러운 분노를 제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성원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